네, 그럼 바로 대통령실 연결해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인선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오늘 발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했던데 오늘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오늘 인선 발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실로 내려와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키워드,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인사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등 경제참모를 먼저 인선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발표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른 인사라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인데요. 경제 회복과 실용 정부를 표방한 국정 철학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준비했습니다.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급한 민생 회복은 물론 국민 통합과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 TF를 주재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 분야를 집중해서 챙기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무게를 뒀던 신성장동력 개발 등도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됐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을 신설하고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신설도 오늘 조직 개편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정책실장에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도 눈길을 가던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 관료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그동안 왕부처로 꼽혔던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과거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재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위가 또 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어서 좀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를 정책실장으로 두고 또 직속으로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한 것 역시 대통령실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힙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또 깜짝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현충원 추념식을 참석한 뒤 인근에 있는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예고되지는 않았던 깜짝 방문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한남동 관저에 임시 입주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장을 좀 보고 가자고 현장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40여 분간 시장에서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악수하고 사진 촬영에 응하면서 이제 장을 보고 다녔는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 경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 오부제 구입 등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입니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 가운데 성장 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중도 성향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실은 하 수석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책임질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회수석을 맡은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사회복지 분야 정책 자문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선 땐 이 대통령의 복지 핵심 의제인 돌봄 국가 책임제를 구상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수석급인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리로 기획재정부의 건전성 회복,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 발표와 관련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도 공개됐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해 국정 전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우선 전반적인 개편안을 전해드리고 대통령실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새 정부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건 국정상황실입니다.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국정상황실을 확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사실상 3실장 8수석 체제를 만든 것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AI 수석도 신설됩니다. 공식 명칭 AI 미래기획수석 산하엔 과학기술연구 비서관, 인구정책 비서관, 기후, 환경, 에너지 비서관이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또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 비서관을 성평등 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민정수석 산하에는 사법제도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과제를 담당할 사법제도 비서관을 설치해 주로 국민 여론을 파악하고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담당해온 민정수석실이 새 정부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인 사법부,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까지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폭 이상의 개편으로 평가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비서관만 1명 늘어나 규모 자체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